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내가 지금 이 시장이 바닥이라고 인지해야 되고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여지는 그런 고민이 깊은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가면 갈수록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의심을 가지는 그런 장세가 많이 나타날 텐데요.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추가 매수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접수 가능하고요. 지금 전화 받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잠깐 확인하고 진행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반등인데 뭔가 시원찮아하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지수 1.4%, 1.3%대 정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봐도요.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어떤 중심이 좀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틀 동안 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조금 또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주도 산업의 어떤 흐름 자체가 밑에서 바닥권에서 조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고르게 반등을 크게 높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주도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 단순하게 가격적 시세 하락은 있지만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약간 위축성이 흐름이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는 주도 산업,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시장 인식이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 하락 이후의 반발력이 역시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개인들도 지금 이 바닥에서 무엇을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면 대부분이 반도체나 우리가 익숙하고 앞으로 좀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는 2차 전지 쪽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수급이 오늘 조금 더 유입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수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내용성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봤었을 때 조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이 아직까지는 차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축성으로 볼 수 있다. 너무 먼 미래는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2차 전지의 시세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지켜보는 투자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도 지금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 올라가니까 밑에 샀어야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조정은 분명히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 눌림목을 보고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분위기, 매크로가 조금 변경이 될 때 그때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위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기회로 삼으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의 어떤 주가의 자체는 이미 크게 어떤 틀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요. 4분기 내년까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이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남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메이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 보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삼성전자의 연기금 수급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도 쪽 포지션을 가지고 3거래 정도는 연속적으로 매수가 일부는 들어왔지만 4거래 연속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그러니까 매집성 흐름이죠. 같은 흐름을 따라가면 되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되 비중 조절로 내려가는 부분 한 번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수 역사상 분기별로 봤었을 때 6분기 연속 하락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대부분이 그 5분기 동안의 하락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큰 모멘텀이 있었던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만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이 4분기가 6분기째가 접어드는데 저는 이제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랫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 이후에 반등의 효과가 4분기 때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랫꼬리 출현이라면 저가 이탈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수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폭을 분할 매수 접근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라면요. 비중은 당연히 적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접근한다라면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위치로는 향후에 돌아와 있을 것이다.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오면은 그 위치보다 높은 단계로 갈 것이고 그건 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 쪽의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OLED는 3분기 역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다음 단계로 봤었을 때 OLED 시장의 개화, 제가 꽃이 핀다라고 했다 한번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아직 꽃이 핀 게 아니라 이제 새싹을 키우고 올라왔다. 아직 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OLED 시장은 앞으로 TV, 자동차, 전장부터 해서 4차 산업 메타버스라는 또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AR, VR 쪽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전망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저가 매수를 노릴 때 한목에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접근한다라면은 분명히 한 번 더 빠질 때 내가 움츠러들 수 있는 위축, 공포를 느낄 수 있겠지만 추가로 대응을 해줬을 때 그 효과는 다음에 다시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분할 매수 접근을 많이 빠져있는 대형주 그리고 경기가 한번 침체에 대한 이슈가 오고 회복이 될 때는 화학 역시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내려와 있는 우량 기업들, 현금성이 풍부한 우량 기업들, 지주도 좋고요. 그런 기업들 좀 검색하셔가지고 도전적인 정신을 좀 가지시고요. 주식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위축대, 저희 꼭대기에서 더 올라갈 걸 기대하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하락, 이런 때에 조금은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비중은 적게, 왜냐하면 시장에 어떤 거시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적게 유입성으로 접근해 보는 부분이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보면서요. 과정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결과는 좋을 수 있다라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포지션이지만 매수는 분할 쪽으로 적은 비중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저는 의견을 약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섹터는 반도체 쪽이고요. 바이오 쪽은 확실하게 위탁 생산이 가능한, 누누이 얘기하죠. 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향이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너무 위축되지 말고 조금은 투자에 대한 관점들을 고려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특수건설 11,300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특수건설 11,300원이요? 특수건설이요?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1,300원에 10%요. 11,300원에 10%요? 네. 지금 좀 많이 내려왔다, 그죠? 네. 근데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들고 계셔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오늘 타고 올랐을 때 팔아갖고 밑에서 했었는데. 전화 소리가 조금 울려가지고 제가 세밀하게 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요. 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가 11,300원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업의 특징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도로 지하 얘기도 나왔고 그 실적 지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 피해로 인해서 한번 얘기가 됐던 부분 있죠. 반지하도 잠기고 전체 잠기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빗물 터널이라든지 이런 터널에 특화된 기업들은 실적으로 테마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으로 철도 쪽도 연관돼 있고 도로 항만이라든지 이런 연결된 부분에서 항상 수혜성, 테마성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 아직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진행 단계로 가는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그건 시장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있었던 흐름에서 어떤 그 뭐 세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세력의 수급성이 이탈한 게 아니라 지켜보는 관망성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 하락은 시세적으로 시장의 어떤 위축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오늘의 반등은 시장 자체가 좀 완화적이니까 한번 테스트적인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왔던 뭐 반지하 구도라든지 그리고 서울 빈몰트런 만약에 피해에 대한 어떤 현황 같은 걸 조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기사가 나와 있던데 그런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재료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테마성이 항상 시세가 있던 특수건설, 뭐 강하기도 했고 상한가도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1,300원대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비중을 늘리는 거는 흐름성 자체가 아래쪽에서 가파르게 꺾어 올라오는데 저항에 대한 어떤 구간성을 돌파가 위쪽에 높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쪽에 높은 위치에서 갭이 크게 빠져 있는 이 경우는 한 번에 소화했을 때는 강력한 힘을 주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아래에서 수렴하는 구간에서 낮은 고점을 하나 더 만들고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려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 매수 없이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하지 않아도 저는 11,300원대 오고요. 이 가격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11,300원대 오면은 제가 봤을 때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익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위쪽 12,000원대 부분에서는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누보. 로보요? 누보. 누보요, 누보.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00원에 15%요. 2,700원에 15%. 15%요?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까요? 왜 얘는 반응이 없죠? 얘가요. 네. 한 달 전에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사이에 2,700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갔다 3주 전에. 왔는데, 네. 그걸 근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2,69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게 9월 달에 있었네요, 보니까. 그쵸? 네, 근데 네, 이게 9월. 네. 못 봤다라는 건 어차피 지나가 버린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지나가 버린 얘기인데 못 본 걸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멘탈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네. 올라갔었으면 괜히 팔았네 그러거든요. 맞아요. 내가 보고 팔았으면 더 올라가면 또 괜히 팔았네 하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건 지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지워버리시고 다시 올라올 수 있냐는 우리는 점검을 해봤을 때는 저는 한 번의 기술적 반등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비료 쪽이나 사료 쪽 관련된 모멘텀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데 누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권을 좀 받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시세적인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의 흐름 자체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올라오면은 좀 줄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올라올 텐데 한 그 2,700원대 거의 2,700원 거의 가까이 왔다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2,700원 좀 안 되는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 어떨까 싶어요. 한 2,400원, 500원 추가 정도. 매수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요? 전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저는 있어요, 추가 매수.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돈을 더 추가하면서 더 떼고 하면서 대응할 만큼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저는 더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디가 저점인지 확인이 안 돼요. 하방으로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더 하면 안 될까요?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말이죠? 추가 매수를 좀 더 추가 하면요. 매수를 지금 1,500원까지 내려가면 혹시 추가 화면 매수 보고 하고. 계세요? 네. 화면 보고 계시면은 지금 현재 누보가 내려온 가격은요. 이 회사가 뭐 어떤 상장을 해도 어떤 흐름으로 이 시장이 나타나는지 몰라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가격대로 내려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재무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해요. 시가총액도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익 구조나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냥
그 적자폭을 축소했다 늘렸다 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올해 상반기도 네. 마찬가지였거든요. 뭔가 개선이 뚜렷하게 극단적이었어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게 하반기는 저도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보지 않아서 해석은 안 되지만 저는 이 기업의 지금 현재 흐름 자체만 봐도요. 그런 긍정적인 시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제 의견은 추가 매수 없이 가는 거고 올라오면 오히려 현금화로 진행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격대를 2,400원대 부근에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라온 시큐어 네, 매수가우 비중은요? 3,950원에 15%요. 3,950원에 15%요? 예. 참 보안주 쪽도 조용합니다. 그렇죠? 예. 조용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보안주는 꼭 한번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시장이 장세가 좋으면 꼭 테마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돌 때 꼭 이슈가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고 라운시큐어도 삼성 뭐 드림시큐리티, 라운시큐리티 뭐 그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 보안 쪽에 대한 뉘앙스가 있는데 저는 이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은 좀 시간적인 부분이 더 길어지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저점이 될 가능성도 시장의 어떤 큰 틀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큰 틀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제 흐름은 그래요. 차도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흐름성에서 지금 하락은 거래 없이 시장의 어떤 하락에 부추겨져서 그냥 같이 하락한 거예요. 우리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돼서 나온 시세 하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매죠, 투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회복성을 만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라운시큐어는 최근에 뭐 삼성 쪽에 그 ARM 인수 쪽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에서 그런 해석이 다양한 측면으로 옮겨가요.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보안, 통신, 인프라 뭐 다양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반등성, 테마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강한 시세 흐름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 관점이 아니라 비중이 15%인데 추가 매수는요. 저는 실적으로는 3,000원까지도 오고 난 이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가격이 높은 가격에 사라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 사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 흐름이 낮은 데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주면 좀 낮은 데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내려가 있는 방향성에서 어떤 굴곡이 없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서 어떤 관리가 된다라는 그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높게 보는 거예요. 한 3,100원대 정도까지 주가가 확인 올라오고 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안 좋아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안 좋게 가지 왜 굳이 이렇게 위쪽으로 시세를 강하게 끌어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시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이 여기까지 다시 올린다는 거는 그 밑에서 매집했던 게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누군가는 팔고 싶어서 가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아래에서 사는 관점을 가지지 않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은 3,100원대 정도까지 상승하면요. 분명히 거기서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변동성이요. 확장 국면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까지 갈 수 있고 단가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까지는 3,100원까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더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 추가 매수 안 하더라도 네, 단가 얼마 정도? 목표가 이상으로는 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저항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매수가 구간에 저항이 있어요. 과거적으로 과거에 그 차트를 좀 크게 열어볼게요. 이 과거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저는 행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위쪽에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굳이 또 이 가격을 지켰어요. 과거에 어떤 행보했던 구간에.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 자리에서 내가 위에 샀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또 그 과정에서 물량이 쌓이는 구간이 결국 행보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3,800원대, 3,900원대. 그럼 이 가격에는 똑같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이 자리에 가격이 올랐을 때 밑에서 산 사람도 이익이 커지는 거고요.
위에 있던 사람도 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럼 결국은 매도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쪽보다 많아질 수 있는 가격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실적으로 매수가 부분을 매도 관점으로 두는 게 맞고요. 제 시선에서도 제가 이제 보는 차트적인 해석에서도 3,800원대가 저항이에요. 그러면 평단가가 좋은 위치는 제가 3,100원 이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내 평단가를 굳이 한목에 살 필요 없이 조금씩 사면서 한 3,400원대로 맞춰주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이익이나 매수가 위쪽에서 내가 언제 팔까라고 팔 시점을 고민할 수 있는, 좋게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만 3,100원대 오고 난 이유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 테마가 이게 올 때가 됐는데 참 안 오네요. 이것도 올 거예요. 고맙고요. 순환이니까. 이 예. 테마는 사라진 테마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꼭 한 예. 번씩 5G나 통신, 인프라 이런 얘기 나올 때 꼭 순환해서 나올 겁니다.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차분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기. 3기요. 네, 4,117원. 4,117원이요. 예, 10%. 10%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네. 네, 짧게 그냥 어떤 수익 내려고 들어가셨죠? 네, 그런데 수익이 안 나. 수익이 안 나죠. 지금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고민하지 마시고 좀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도 많이 보지 얼마요? 마시고요. 얼마 걸어도. 4,250원? 수익이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렇지요. 근데 저는 거기에 파셨으면 좋겠어요. 4,250원에. 조금 더 거기 더 위로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좀 미리 그 한 4,300원대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막 변동성이 너무 강하니까. 안 될까? 네? 지금 조금 더 사놓으면 안 될까? 더 굳이 여기서 그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서 더 사는 것보다는 가격적으로 더 안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얘는 떨어져도 이상하고요. 떨어져서 더 사는 것도 이상하고 여기서 더 사서 더 떨어졌을 때 그걸 계속 더 사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손절을 또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대응이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아 보여요. 분명히 기대감이라는 건 있어요. 기대감이라는 건 있지만 그게 단기에 어떤 효과를 많이 발휘했고 분명히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겠지만 그러니까 위로 많이 올라도 못 파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 생각의 의견이에요. 분명히 4,300원대 부분까지 올라오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4,300원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 파세요. 아시겠죠? 좀 그리고 빨라요. 급등 약간 빠르게 움직이니까 막 오르는 거에 또 올라가나 싶고 냅두면 또 언젠가 또 훅 떨어져 있고 막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300원 이쪽만 생각하시고 굳이 막 비중을 더 늘리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뭐 여기서 돈을 조금 많이 벌려고 할까? 다른 종목보다 조금 혹시 덜 빠져 있어서 여기에 조금 내가 너무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비중은 10% 정도로만 하고요. 그만큼 많은 비중을 가져갈 만큼 이 비중을 키울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4,300원 이쪽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4,300원에 전략 매도? 네, 저는 그 위쪽에서 전략 매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반갑습니다. 봐드릴까요? 신성 델타테크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800원에 비중 40%요. 13,800원에 비중 40%요? 네네네. 40%. 이게 작년부터 네. 갖고 있던 거라 네. 그리고 추가 매수를 몇 번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추가 매수의 위치가요. 그러니까 네네. 위쪽에서 내가 위쪽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었죠. 그죠? 모르고 내가 가격이 자꾸 좀 떨어지니까 그냥 더 산 거예요. 그쵸? 예, 1,100 얼마에 또 한 번 하고. 네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좀 사고 다 사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제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내가 감당하기 네. 어렵고 그리고 네네. 지금 내 매수가에 돌아오는데도 좀 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네네네. 비중이 10%나 5% 같으면은 충분히 뭐 내려온 걸 더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한 10%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네네. 40이에요. 제가 네네.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보고 계시죠? 네네. 네, 14,000원대 부근인데
여기에 내가 40%고요. 지금이 9,300원에 10% 정도를 내가 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자, 여기에 비중이 40이고 여기에 비중이 10이다. 이걸 추가한다라고 해서 단가율을 생각을 해보세요. 40의 가격에다가 내가 10%를 더했을 때 이게 가격이 훅 떨어질까요? 아니죠. 네. 똑같이 마이너스인데 비중만 늘었고. 그렇죠? 네네. 한 12,300원대, 12,400원대 정도까지 가격은 하락은 하겠지만 비중만 네네. 늘고 나는 어차피 마이너스예요. 근데 거기서 네. 1%가 떨어지면요. 1%가 오를 때 내가 돌아가는 길은 짧아졌지만 1% 떨어지게 되면은 내 비중 때문에 예, 손실은 가중되겠죠. 그죠? 더 커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40%에 예. 빠지는 것보다. 네네.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죠? 그 10%는 네. 저는 아니 이 밑에 있는 지금 오히려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네. 낫지 않을까요? 그건 오르면 수익인데. 그렇죠? 어떤 거요? 뭐 아니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다른 종목을 산다라고 네. 하면 삼성전자가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가 3% 오르고 얘가 3% 올랐다. 그럼 얘는 손실금이 주는 거고 삼성전자는 3%의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10%의 비중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10%의 비중을 네. 지금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하나 더 꺾이더라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포트는 하나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40이라는 네. 게 한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을 해서 그 비중이 적더라도 분산해서 그쪽에서 이익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빠지면 10의 비중이 빠지지만 얘가 1% 빠지면 50의 비중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올 거예요.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비중 줄일 생각만 하세요. 아시겠죠?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한 12,600원대 정도, 500원대 정도까지 오면은 비중을 오히려 한 10% 줄여보세요.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손해는 보죠. 손해는 보지만 난 30이 있고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때 내려오면 그 10이 내가 비중을 늘리지 않고 더 살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비중을.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12,000, 한 200원, 300원 정도 이 자리 뭐 이전에 있던 고점을 뚫게 되면은 저항받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시점까지 왔다라고 봐요. 약간의 한번 흔들리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되니까 홀딩 하시고요. 기다리세요. 매수가까지도 올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유튜브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요. 저녁 8시에 저하고 또 1시간 정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분석과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부분 지금 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분석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볼게요. 자, 한온 시스템 매수가가 9,540원이고 비중이 5%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 많이 빠졌네요. 한온 시스템 자체가 뭐 참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니 지금 뭐 저기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네요. 계단식 하락인데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한 7,500원대 정도까지 한 번 더 흔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성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한 7,500원대 정도 뭐 기존 보유자 분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중간 배당락이 나왔는데 배당은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요즘 뭐 예금 적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7,500원대 아래쪽 내려오고 난 뒤에 이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 보다고요. 한 6,900원대까지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과거에 있었던 한온 시스템의 어떤 굴곡이 있었던 깊은 자리에 어떤 지지력이 있던 행보 구간이거든요. 차트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까지 압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과거의 어떤 그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한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이론을 봤을 때도 저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인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뭐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성이 있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오는 부분이니까요. 한 9,600원, 500원대까지 추가 매수 진행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지 마시고요. 5%니까 거기도 매수가도 9,000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에 떨어질 때마다 제가 오늘 시장 얘기할 때처럼 조금씩 1%도 좋습니다. 내려온 폭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성에 시간적인 계산, 가격적인 이론보다 시간적인 계산입니다.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나눠서 조금씩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7,600원 아래쪽에서 1%씩이라고 좋으니까요. 추가 매수 조건을 고려하시고 현재는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반등은 역시 위쪽에서 매수가 구간에 이탈하면서 내려왔던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00원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가격까지는 추후의 흐름을 더 봐야 되겠지만 고려를 하고 계시면 될 것. 현재 흐름에서는 10,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보시고 추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7,600원 아래쪽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인가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흐름성이 좋았던 기업인데 뭐 그 시세가 죽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지만 제가 별로 그 매수 타점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가가 8만 원대네요. 특히나 더더욱 좋지 않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게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살 때는 모르는데 사고 난 뒤에 이후에 보니까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똑같이 하는데 아 고점이네, 높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돌파해서 가는 게 추세라고도 하죠. 근데 그 추세가 저는 한 번쯤 꺾고 지금 또 한 번 더 꺾고 있는 흐름이고 이 저점에 역시 앞서도 이게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한 얘기인데 앞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가 이걸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위쪽으로 가는 시세와 아래쪽으로 떨어질 공간의 시세를 본다라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만큼 위쪽에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높은 가격 8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렵겠죠. 비중은 또 25%예요. 늘려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투자 자체가 뭔가 꼬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반등 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올라오면은 반등 시 73,000원대 정도로 시장의 어떤 반등성이 나타날 때 비중 5%라도 지금 25% 비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는 좀 줄여내시고 내려올 때 싸지는 가격에서 내가 늘릴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성의 흐름성을 가져왔던 기업이더라도요.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수급이 이동하고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 구조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빠지고 다른 대형주가 올라가는 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저는 72,000원대에서 일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추후에 내려왔었을 때 46,000원대 추세적인 하단 구간의 방향성이 있는 계단식하라고 봤을 때 46,000원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다시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전량 현금화했다가 추후에 보는 왜 JH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뒤집어져 있는 이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뒤집어 봤는데 이런 흐름에서 매수 타점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면서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입니다. 최근에 그 롯데 쪽에서 인수 얘기가 있었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죠.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권을 받는 거는 돈을 가져갈 기업이잖아요. 지주 쪽으로 해석이 될 부분들이 많은데 58,500원 기술력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뭐 시장이 뭐 어떤 형태로 빠지고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더라도요.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왔네요. 추가적인 가격도 한 44,000원대까지 제가 밑으로 자꾸 낮게 잡아드린 거는 오늘 시황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낮은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저는 이 4분기 때 아래골이라고 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에서 눌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격에 대한 준비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가격대를 저는 한 43,000원 부근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추가 매수는 43,000원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하고 현재 주가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너무 빠르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거시적인 흐름, 매크로 흐름 자체가 시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세적인 거는요. 이미 올 만큼 왔고요. 공포라는 부분에서 투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자가 없고 매도하는 자만 자꾸 늘어나니까 공포를 피하는 자들의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시세작용이 있는 거지 결국 우린 시간의 공포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시세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기다려주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보다는 가격적으로 4만 5천 원대 부분에서 접근 가능 의견 드리고요. 반등은 시장에 어떤 반등 효과가 나타나면은 6만 7천 원 정도,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익 실현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또 S51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09,100원에 32%. 10만 9천 100원. 100원에 32%요? 2%. 네네. 비중이 아주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더 사셨어요? 네, 제가 네? 더 사신 건가요? 네, 추가 매수. 좀 하셨어요? 네. 근데 가격이 조금 높은 상황에 있고 현재 유가가 다시 오를 거다라는 부분에 감산도 있었고 했는데 그 영향의 어떤 유가 영향력이 이 기업이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쇄됐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많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자꾸 이 재고가 쌓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뽑아내봐야 가격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감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좋지 못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인플레 유가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든이 비축률을 또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흐름에 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S51 자체가요. 정체됐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워낙 재무적으로 이미 그 효과를 누리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는 그냥 허울이에요. 얘가 더 하락한다는 거는 접근성이 좋은 건데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쉽고요. 이 자리는 지켜야 되겠죠. 이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올라오면은 네. 비중을 좀 줄입시다. 11만 원대 정도긴 하지만 저는 약간의 손실을 봐도 된다라고 보는 그 투자 성향이 있어요. 올라왔을 때 네. 내가 많이 빠졌다가 네. 올라올 때 나는 조금의 내 비중에 다 팔면 손실이 크게 느껴지지만 조금 파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나온 비중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 근데 효율적으로 좀 쓰려면 내가 생돈을 넣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비중을 좀 줄여서 손해는 좀 보지만 현금 확보를 통해서 다시 내가 싼 가격에 매입하면 단가 효율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어렵죠? 네. 괜찮은가요? 네. 이해되시면 되는데 자 네. 일단은 저는 그 반등성이 나오면 한 10만 원 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손실폭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한 10% 이내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락성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51은 네. 이번에 이 저점이 낮아진 게 추세적으로 저점이 낮아진 구간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요. 제 해석은요. 고점이 낮아졌는데 그 힘의 작용도 이 돌리는 흐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약간 하락 추세 전환 이 흐름 지금 제가 선을 2개 그어보면요. 이런 흐름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가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흐름이고 이런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올라올 때 좀 줄이고 한 9만 7천 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요. 내려올 때 다시 늘려서 내 단가도 좀 낮춰가는 게 좋아요. 기존에 있는 내 비중의 현금이 유지되고 있는 걸 더 투입하면요. 혹시라도 우리의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돌발이 나타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비중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걸 저는 한 9만 7천 원대 정도 오면 비중을 전체 비중에서 한 15% 20% 정도는 좀 줄여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네. 그럼 좋은 어느 정도에 조금 기다리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S51의 추가적인 하락은 한 7만 원대, 7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저희 예상일 네. 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네. 그 가격대 밑으로 오면은 내가 다시 뭐 혹시나 반등 주고 내려온다라면 그 비중을 조금씩 제가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한 7만 5천 원대, 7만 원 초반대 정도 가격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위쪽에 아유, 올라온 감사합니다. 비중만 좀 줄이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SK텔레콤. SK텔레콤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62,000원에 15%요. 15%요. 네. 지금 TV 켜놓으셨죠? 그리고 저 음성은 줄였어요. 줄였어요? 네. 전화 좀 울리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은 봐드리면요. 주가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62,000원 정도가 가격이 조금 높은데 이게 그 인적 분할까지 겪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눠지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뭐 분기로 쪼개서 주는 형태다 보니까 완전 배당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냥. 근데 뭐 그 배당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그런 효과를 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기업적인 리스크가 크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통신 쪽 자체로만 봐야 돼요. 어떤 자회사 모멘텀이나 이런 개념을 배제하고요. 그래서 SK텔레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는데 배당 같은 성향 올 연말 배당까지 고려를 하시고 내년에 올라오면은 반등성은 제가 봤을 때 한 59,000원 정도 될 거, 5만 원대 후반 정도, 6만 원대 정도 올 거고 뭐 위로 올라가는 건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실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5G나 뭐 양자암호나 뭐 이런 게 통신사들한테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어줄까라는 부분 한다면 저는 아직 거기에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매도 쪽이 좋을 것 같고 그 가격대는 한 58,000원대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58,000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겠거니라는 부분보다는 얘는 약간 박스 형태의 구도가 유지가 될 기업 성향이 좀 크기 때문에 59,000원, 8,000원대 정도에서 배당 이익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연말 배당, 분기 배당하고 연말 배당 고려해서 네. 더 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더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배당에 대한 부분 좋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배당 이후에 어떤 반등성에 대한 고려를 얘기했지만 실적으로 저는 오르는 쪽에만 지금 현재 얘기를 드렸지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거를 굳이 내가 손절 처리할 필요 없다라는 기업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향후 전략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요. 제가 오르는 쪽을 얘기 드렸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해서 배당 받고 저기 위에서 팔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배당을 고려하라는 거는 유지하고 계시면 아래로 내려왔을 때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저가로 추가 매수를 가져가서 전략적으로 5만 원대 부근에서 내가 배당을 챙기면서 나중에 이익이나 뭐 본전 매도나 적금을 이제 만기가 왔다 이런 개념으로 챙겨간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지 더 늘려서 배당도 받고 올라와서 이익도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지 않고 그대로 비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투자, 배당 투자를 가겠다라고 하면 적금성으로 1%씩 한 5% 정도는 더 늘리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30%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홀딩요. 아, 그래요? 네, 보유자잖아요. 27,000원의 네. 보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네.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기업만 네. 분석하고 이 기업 괜찮아요, 올라요가 아니라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께서 매수가가 네. 어디고 비중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이익이잖아요. 그죠? 예. 27,000원의 이익이고 나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왜냐하면 시세적인 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이익을 어떤 단계로 챙겨갈 거냐.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네. 빠지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해서 또 올라갔던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수익 중인데 그게 갑자기 네. 500만 원 수익으로 바뀌었으면 500만 원이 아까워 죽을라 그래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500만 원 수익인데 500만 원이 아까워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 그 500만 원 네. 수익인데도 못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맞아요. 분할 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를 때 팔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팔면 아쉬우니까 줄여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네. 위에서 판 거랑 혹시나 떨어져서 팔았을 때
위에서 5, 아래에서 5 팔았는데 결국 내가 팔았는 건 그 중간이니까 어느 정도 네. 내가 기대 심리, 만족에 대한 부분들의 심리를 완화할 수 있잖아요. 나도 심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네. 750에 파는 거에 1,000만 원 수익에서 500인데 위에서 반, 아래에서 반 팔면 750 수익이잖아요. 그럼 난 더 챙긴 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위에서 지금 내가 좀 줄였는데 더 올라가면 수익이 더 극대로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분할 그렇죠. 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그런 근데 단계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신고가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분할 보기에는 매수라는 건 네네. 분할 매도라는 지금부터 거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수익이 나고 있는데 분할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챙겨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네, 욕심 그럼 또 내지 오를 마세요.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서 내가 지금 수익 내고 내려서 팔아도 수익이라니까요. 더 좋은 수익을 네. 가져가는 거예요. 떨어져도.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비중 그래서 제가 조절을 오늘 조금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하세요. 오늘요? 한 5%에서 5%에 10% 정도만 파시고 나머지는 네. 홀딩하고 한 38,000원 정도 오면 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좀 줄이고. 아, 그러다가 이제 뭔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것 같다? 고민하지 말고 다 팔아보세요. 내가 돈을 적게 벌었나 많이 벌었나 그 결과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좀 줄이시고 38,000원까지 뭐 지금 현재 제가 저 안 가 있는 길을 저 높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네. 38,000원 보는 거는 과거 2018년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흐름성에서 기억하고 있는 가격이 있단 말이죠. 그 가격대가 38,000원대예요. 그래서 그 38,000원대에서는 또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보고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8,000원대가 확실하진 않지만 제 통계상에서는 저항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네. 이걸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장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코아시아 코아시아. 네, 11,000원에 10%. 11,000원에 10%요? 네. 와, 이거는 정말 도전인데. 네, 이건 좀 도전이라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오를 것 같거든요, 저는. 시세가 한 번 더 강하게 오를 것 같아요. 예. 재료가 있으니까 최근에 재료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고 약간 믹싱됐어요. 뭐 반도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대전의 얘기도 있고 그 박람회 같은 게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연계돼서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재료가 테마성으로 묻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재무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긴 하죠.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떤 거래 변동성을 봤을 때는 한 번의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추가 매수냐 아니냐거든요. 내가 더 사느냐 못 사느냐인데 좀 가감한 선택이 필요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늘렸다가 한 9,000원 정도에서 팔 수 있겠다라고 하면 비중을 많이 늘리면 안 돼요. 제가 9,000원 정도 했던 거는 확 늘려서 확 내려는 게 내려가 버리면 안 좋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 비중을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축소하는 비중도 축소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는 한 번쯤 슈팅이 제 생각엔 더 나오는데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한 9,000원 정도까지만 맞춰서 9,000원에 팔 전략이 어떨까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하는 전략 저는 한 번쯤은 더 강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성으로 꼭 잘 보고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 뭐 한 가지 전략을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대응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게 대응이 혹시나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9,000원에서 그냥 약손실을 9,000원. 보더라도. 네. 네. 왜냐하면 거기서 더 크게 올라가면 한 11,000원대 팔면은 손해는 안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10,000원에 내 네네네. 매수가 11,000원대 내 매수가에서 팔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한 9,500원대 정도까지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요. 거기서 비중을 줄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눌리더라도 내가 다시 또 전략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담은 좀 줄잖아요. 그렇죠? 손실 좀 보더라도. 네네. 그래서 9,500원대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전략을 좀 가지면 되고 그 뒤로 나머지는 한 11,000원대 위쪽 만약 이거보다 더 오르면 11,000원대까지도 가겠죠. 굉장히 높지만 그래서 네네. 앞에 얘기했던 추가 매수는 가능할 때 9,000원 정도까지만 맞추고 거기서 매도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그냥 올랐을 때 비중만 축소하는 전략 두 가지 있으니까요. 나중에 녹화 네. 방송이라도 다시 돌려보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도전 정신 일부 한 10% 정도는 내가 시장에 투입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